오늘 간단하게 대화의 시간에 대해서 안내해 드리겠습니다. 부총님과 대화의 시간은 추첨을 통해서 질문자를 선정하고 부총님께서 답변해 주시는 방향으로 하겠습니다. 추첨은 부총님께서 직접 하시겠습니다. 부산 모동중학교 강진아 선생님 어디 계십니까? 네, 마이크 좀 부탁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아침 일찍부터 6시 반 기차를 타고 부산에서부터 멀리 올라온 보람이 있는 것 같습니다. 저는 그 교육부 장관님께 지금 구상하고 계시는 디지털 교육 관련해서 좀 질의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교육 현장에서는 일단 1인 1 디바이스 보급이 거의 완료가 된 것 같고, 여러 가지 AI를 비롯한 플랫폼들이 되게 다양화되면서 선생님들이 되게 많이 수업 현장에 적용을 하시고 수업 연구도 열심히 하고 계십니다. 이제 그런데 그와는 또 별개로 그런 교사의 열정과는 달리 우리 아이들이 디지털 이해에 대한 어떠한 그런 실천이나 이런 게 좀 부족해서 수업력이 흐트러지는 경우가 종종 발생을 합니다. 실제 이제 어떤 일이 있냐면, 저는 교과실에서 수업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오면 아이들이 크롬북을 가지고 교과실로 옵니다. 근데 교과서 안 가지고 크롬북만 들고 즐겁게 옵니다. 교과서 어디 있니? 그러면 놔두고 왔어요. 그렇게 얘기를 하거든요. 그럼 이제 쉬는 시간 동안 아이들은 교과서 없이 크롬북을 가지고 뭔가를 열심히 해요. 그러다 보면 이제 수업 시작 종이 치거든요. 그래서 얘들아 이제 크롬북 닫자. 그게 처음에 이제 수업 시작 멘트예요, 늘. 그럼 이제 아이들이 크롬북 닫으면 인사하고 수업을 합니다. 하다가 이제 또 보면 이제 디바이스를 이용한 활동들 열심히 또 하거든요. 근데 어느 아이들은 보면 일찍 끝내는 아이들이 있고 또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리는 아이들이 있습니다. 그럼 일찍 끝내는 아이들은 가만히 기다리지 않아요. 뭘 하냐면 또 디바이스를 가지고 무언가 자기들이 원하는 활동을 몰래 합니다. 그럼 이거를 보고도 정의감이 투철한 아이들은 신고를 해요. 선생님, 얘는 뭘 하고 있어요? 얘는 뭘 하고 있어요? 그럼 또 그 아이들을 지도하다 보면 사실 중학교 45분 수업 시간이 실질적으로 밀도 있게 운영이 되는 시간은 한 25분 정도 걸리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수업력이 흐트러지다 보니까 이게 참 고민이 되는 부분이거든요. 이제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아까 이제 디지털 교육을 위해 가지고 교사의 역량 강화나 여러 가지 이제 구상하고 계신 것들이 있지만, 학교 현장의 학생들을 대상으로 해서 지금 디지털 소양 교육이 실시되고는 있으나 이게 조금 시간이 오래 걸릴 것 같거든요. 그래서 이 부분에 대해서 교사 말고 학생들 입장에서 아이들이 디지털 기기를 조금 더 바르게 활용할 수 있도록 생각하고 계시는 방안이나 이런 건 없는지 궁금합니다. 네, 굉장히 좋은 질문, 의견 말씀 주셨고요. 이제 디지털 리터러시 교육을 아마 교육청 몇 개 교육청에서도 상당히 열심히 지금 이제 하시는 것 같고요. 그래서 소양 교육을 당연히 이제 하는 게 중요할 것 같고,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이제 새로운 리터러시잖아요. 사실 디지털 리터러시라는 게 과거에는 읽고 쓰고 계산하고인데 이제는 디지털 리터러시 하나가 이제 더 생긴 거죠. 그래서 이제 읽기 쓰기 계산하기만큼이나 이제 디지털 기기를 잘 활용하는 게 중요하고, 그리고 이제 이제 아까 말씀하신 대로 이제 수업 시간에 그러니까 이제 스크린 타임이 또 너무 많은 것도 사실은 해외에서도 이제 많이 문제가 제기되고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소위 이제 선진국에서도 실패한 사례들이 있거든요. 너무 이제 디지털 기기만 가지고 그냥 그걸 만능으로 하다 보면 소위 하이터치 부분이 사라지면서 학부모님들도 불만이 정대되고 아이들도 이게 뭐 하는지 모르겠다는 반응이 나오고, 그래서 저는 이제 디지털 교과서, 그다음에 이제 1인 1 디바이스가 엄청난 툴이긴 한데, 이게 이제 제가 처음부터 얘기한 수업을 바꾸는데, 그동안 우리가 수업을 바꾸자고 계속 얘기했지만, 제가 이제 정책 전문가로서 했던 걸 생각해 보면, 사실 제가 이제 처음 장관할 때 그때 처음 했던 게 입학사정관 제도 도입했고요. 그다음에 교원평가제도, 별로 여러분 안 좋아하시겠습니다. 교장 공모제도, 그다음에 창의 인성 교육과정 개편,
창의 체험 활동 이런 것들 다 했어요, 제가. 그래서 진짜 뭐 제가 교육부 장관 하면서 가장 인기 없는 교육부 장관이었습니다. 그래서 뭐 너무 일을 많이 한다고들 해서 근데 제가 그때 많이 놓쳤던 게 사실 수업이었거든요. 그래서 이게 수업의 변화가 이런 걸 한다고 되는 게 아니구나. 수업의 변화는 진짜 좀 그 자체에 좀 많이 집중을 해야 되는데 결국 그걸 하려면 그 변화의 주인은 장관이 아니고 사실은 선생님들인 거죠. 그 선생님들이 스스로 이제 변화하고 수업을 바꿔 나가는 거 그거를 장관이나 정책 그 당국은 지원을 해주는 거지. 또 그래서 제가 장관 끝나고 난 다음에 이제 이거 저기 그때 수행평가 그때 이제 그것도 저희 때 강조를 했었는데 수행평가 너무 안 돼서 교사님들하고 몇 분이서 같이 이제 라운드테이블 토론하는데 왜 그렇게 수행평가를 안 하셨어요? 그랬더니 장관이 시키면 하기 싫습니다. 딱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이게 교육정책이라는 게 그런 거구나. 위에서 이렇게 뭐 오더를 내리거나 뭐 한다고 되는 게 아니고 결국 교사님들이 주인의식을 가지고 변화를 할 때 그게 진정한 변화가 되는 거지. 정책적으로 뭐 이래라 저래라 하는 것도 아니구나 하는 걸 많이 느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다시 얘기를 돌아오면 결국 그 AI 디지털 교과서도 성공하려면 저는 그런 것 같아요. 디지털 교과서 이거 들어왔는데 애들이 그거 가지고 하루 종일 그것만 볼 수도 있고 아니면 교사님들이 디지털 교과서 오케이 그럼 이거는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할 수도 있고 제가 어떤 미국에 있는 학교 가 보니까 오전에는 그런 코스웨어 가지고 수업하고 오후에는 딱 다 듣고 그냥 운동장으로 나가요. 아니면 뭐 프로젝트 하거나 강당에 가거나 오후는 완전히 활동 중심. 오전은 뭐 지식 전달 그 디지털 코스웨어 가지고 그렇게 아예 그냥 오전 오후를 양분해서 하는 학교들도 있고요. 아니면 그 수업이 뭐 일주일에 3시간 하는 과목 같으면 하루는 디지털 그 코스웨어 가지고 하고 하루는 아예 그거 보지 않고 아이들끼리 토론하게 하고 그렇게 할 수도 있거든요. 저는 그런 게 지금 아직까지 좀 안 잡혀 있다고 봅니다. 근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장관이나 뭐 교육감님이 이거 저 디지털 교과서 하실 때 뭐 몇 시간은 하시고 몇 시간은 그거 덮어두고 이렇게 지시할 사항이 아니거든요. 그 선생님들이 판단을 하셔야 되고 선생님들이 또 학교 내에서 다른 선생님들하고 의논하셔가지고 우리는 지금 이 새로운 기술, 새로운 교과서가 이제 들어왔는데 이걸 활용해서 그럼 아이들을 어떻게 지도하고 어떤 걸 새롭게 도입해서 어떤 역량을 개발할지 이런 것들이 교사님들이 그거를 주인의식을 가지고 하시는 수밖에 없어요. 제가 뭐를 이렇게 합시다 하는 순간에 그거는 진정한 교실 혁신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건 많지만 별 소용도 없다고 생각하고요. 그거는 정말 교사님들의 몫입니다. 제가 볼 때는. 교육부가 할 수 있는 거는 환경을 제공해 드리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첫 번째 질문부터 굉장히 큰 질문이어서 사실 좀 당황스러운데요. 질문자가 디지털 리터러시라든지 사이버 소양 교육 또는 사이버 에틱스와 관련해서 현장에서 어떻게 하면 좋겠냐라는 답변을 주셨는데 부총리께서 원론적으로 획일적인 방안보다는 현장에 맞게 상황에 맞게 우리 선생님들이 적절하게 대처하고 방안을 고민하는 것이 더 적절할 것 같다는 말씀이 계셨습니다. 그럼 두 번째 질문자 또 한번 뽑아보겠습니다. 이성아 수석 교사님. 그 부산만 이야기하는 건 송구합니다. 부산에서 왔습니다. 간단하게 장관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수업 잘하는 교사에 대해서 교육부는 추후 개선이나 이런 것은 어떻게 생각하고 계신지 간단하게 좀. 네, 저는 뭐 정말 잘해드리고 싶어요. 제가 할 수 있는 모든 걸 다 동원해가지고 저희가 지금 처음 제시한 거는 이제 교사님들의 그 수업 연구 동아리는 굉장히 지금 활성화돼 있고 잘 되시는 것 같아서 그런 거 좀 적극적으로 지원해드리겠다. 이제 그런 거는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고 또 지금 시도하고 또 교육청에 따라서도 하고 계시잖아요. 그리고 이제
가장 또 많이 나온 얘기가 이제 그 행정 업무가 좀 너무 많다. 특히 유능한 선생님들일수록 뭐 일이 자꾸 이제 한 분한테만 몰리니까 이제 그런 거를 좀 근원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 이제 뭐 지금 교원 단체들하고도 좀 상의하고 있고요. 뭐 매번 나오는 얘기긴 한데 이제 그 부분도 좀 저희가 좀 본질적으로 좀 몇 가지는 좀 해결해 드릴 수 있을 것 같아서 좀 고민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들이 아마 이번 학교 교육력 제고 방안에 좀 담기죠, 그죠? 예. 그래서 지금 뭐 6월 달에 발표하기로 돼 있으니까 조금 기다리시면 그쪽도 좀 저희들이 제안할 것 같고요. 제시를 할 것 같고 혹시 저기 선생님께서 좀 아이디어가 있으시면 좀 말씀해 주셔도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네. 마이크 좀 드리시. 아이디어보다는 그 장관님이 그 1차 장관님 하실 때 그 수석교사 제도를 만드신 거로 알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교사들이 갈 수 있는 수업 잘하는 교사의 다양한 그 어떤 그런 거로 하고 있는데 그런 것도 하나의 대안이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 수석 교사도 그때 이제 도입을 할 때도 사실은 이제 수업을 좀 그 이제 집중하려고 이제 했던 거고요. 사실 이제 그 제도는 도입이 돼 있는데 여러 가지 기능적으로나 좀 그 부족한 부분이 많이 있는 것 같습니다. 교육부가 지원해드릴 것도 많이 있고 그래서 뭐 그 제가 도입했던 또 장본인인 만큼 좀 이번에 좀 수석 교사제가 좀 꽃피울 수 있도록 필요한 그 지원들을 좀 고민해서 그렇게 노력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교육부에서 수업 잘하는 교사에 대한 처우나 자긍심 대처 방안이 나오면 아마 여기 계신 분들이 일차적인 수혜자가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는데요. 네, 그럼 바로 이어서 세 번째 질문자 뽑도록 하겠습니다. 청원고등학교 김광빈 선생님. 네. 김광빈 선생님. 바로 옆에 분이시네. 안녕하세요. 서울 청원고등학교 김광빈입니다. 저는 일본어 교사고요. 갑자기 너무 떨려가지고 저는 에듀테크를 활용해서 수업도 하고 있고 그다음에 선생님들에게 알려드리고도 있어서 이제 강의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제가 일본어 교사로서 한 학교에 일본어 교사 보통 한 분이 계셔요. 그래서 어떤 도움을 청할 때도 없고 그래서 제가 이제 카카오톡 오픈 채팅방을 만들어서 한 200개의 그 학교에 계시는 일본어 선생님들한테 제가 아는 걸 좀 도와드리고 있어요. 근데 거기에서 되게 많은 질문 중에 이제 요즘에 학교에서 예산을 활용해서 그런 도구들을 사주시잖아요. 그런데 그 결제부터 서비스 부분에 어려운 점이 있으면 누구한테 물어볼 수가 없어서 저한테 물어보는데 저도 다 알지를 못해서 좀 도와드리지 못하는 부분들이 있어요. 저는 뭐 나름 지식센터에서도 100개 넘는 강의를 했었고 많이 알고 있다고 생각을 하지만 대답을 못하는 게 너무 많아서 사주시는 건 너무 감사한데 어떤 서비스 부분이나 그런 부분에 교육부가 도와주시는 그런 부서나 그런 분이 계시면 참 좋겠다라는 생각을 했습니다. 뭐 지금 있을 수도 있지만 그게 안내가 안 됐다면 저희들이 뭐 제대로 안내가 안 돼서 모르는 건지 아니면 있는 건지 그것도 좀 궁금하고 그런 게 개선해 주실 수 있으신지에 대해서 네. 그 굉장히 중요한 점이고요. 사실 이제 뭐 디지털 교과서는 정부가 이제 검인정 시스템을 통해서 이제 검인정을 하고 검정 인정된 이제 AI 디지털 교과서 중에서 교사분들이 이제 선택하시는 거니까 그거는 이제 다른 교과서랑 이제 비슷한 체제로 가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거는 뭐 이제 그 큰 문제가 없는데 사실 이제 디지털 교과서 말고도 특히 이제 디지털 교과서가 이제 시작되면 정말 완전히 이제 디지털 환경에서 아이들이 공부를 하는 거기 때문에 뭐 수십 가지의 디지털 툴들이 필요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을
그 교사분들이 이제 편하게 구입을 하실 수 있어야 되는데 그 사실 그 우리가 에듀텍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교육과 관련된 그 이제 기술 상품들, 에듀텍 상품들이 그 많은 전문가들이 이제 공통적으로 하는 얘기는 그게 어떤 게 질이 좋은지 나쁜지 이런 게 굉장히 좀 쉽지 않다는 거예요. 한번 이렇게 한 학기를 써봐야 알잖아요, 사실은. 그러니까 이제 그 설명만 들어가지고는 이게 얼마나 이게 성능이 좋은지 이런 것들을 알 수가 없고 부작용이 어떤 게 있을 수도 있고 하니까 미리 좀 테스트를 많이 해봐야 돼서 실제로 저희가 이제 그런 이제 에듀텍 상품들을 그 써보고 또 피드백도 주고 하는 교사단이 또 됩니다. 그래서 그 교사단들이 이제 그 한번 써보고 뭐 이런 일종의 이제 뭐 후기 같은 거죠. 그러니까 이런 문제가 있고 이런 것들을 쭉 이제 그 피드백을 주시면 다른 교사님들이 그걸 보고 이제 선택할 수 있게 한다든가 뭐 그런 이제 그 소위 이제 생태계를 만드는 거죠. 그래서 저희가 이제 근데 이런 과정이 이제 중요한데 아니 사교육 제품을 학교에서 이게 선생님들이 사고 뭐 이렇게 구매하고 하는 거에 대해서 본질적으로 좀 거부감이 있는 경우도 많이 있고 아직까지 그러다 보니까 그런 이제 구매 절차라든가 이런 것들이 확립이 안 돼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저는 이제 그 사교육과 공교육의 구분은 뭐 필요하더라도 적어도 에듀텍에 있어서는 좀 이제 그게 에듀텍이 학교 안으로 들어와야 되잖아요, 사실은. 그 들어오게 하려면 좀 더 개방되고 그 좀 협력 시스템이 필요하고 이제 그래서 이제 교육부가 디지털 교육국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아시겠지만 뭐 책임학교 정책실이 있고 거기에 이제 국이 3개 있고 별도 국으로 디지털 교육국이 하나 있는 거니까 사실은 학교에 관련된 굉장히 큰 유닛이 하나 생긴 거거든요. 교육부가 어떻게 보면 세계 최초입니다. 국 단위로 이렇게 비로죠, 영어로는 비로가 생긴 거는 처음이라서 그래서 저희는 이제 이 디지털 교육국에서 디지털 교과서도 개발하는 걸 이제 관장하고 또 중요한 게 이제 교원 연수가 제일 중요하죠. 교원분들이 이제 새로운 교수 학습을 디지털 코스웨어를 활용해서 하시도록 도와드리는 거. 그리고 또 하나가 이제 그런 에듀텍 그 상품들이 사실은 공교육 안에 들어오려면 뭐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디지털 교과서도 AI 튜터링 기능이 제대로 되려면 아이들이 막 디지털 교과서랑 수학 공부를 하잖아요. 그러면 한 반에 20명이 있으면 20명이 지금 무슨 공부를 하는지가 교사한테 딱 전달이 돼야 되거든요. 다이어그램으로 딱 나옵니다. 진도가 지금 뭐 저기 뭐 어떤 뭐 예를 들어서 뭐 수열이 있다. 그럼 수열을 지금 우리 반에 20명 중에 뭐 5명은 하고 있고 뭐 5명은 지금 뭐 뒤처지고 있고 5명은 뭐 다 끝냈고 이런 것들이 다이어그램으로 딱 나오거든요. 그러면 교사분들이 훨씬 더 편하잖아요. 그런 이제 수업을 운영하시기가. 그럼 그 대시보드가 잘 만들어져야 되는데 지금까지 우리나라 지금 사교육에서 제공하는 코스웨어들은 그게 전혀 없어요. 그냥 그 이제 소위 이제 B2C잖아요. 그러니까 그 B2B라는 건 이제 학교 안으로 들어오는 건데 학교 안으로 들어오는 게 아니고 소비자한테 직접 학생한테 직접 팔다 보니까 선생님들을 위한 서비스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새롭게 개발되는 교과서는 선생님들에 대한 서비스 기능도 있어야 되고 또 이제 학부모도 그걸 봐야 되니까 학부모도 그걸 보면서 아이들의 그걸 알 수 있어야 되고 그래서 이제 그런 다양한 기능들이 이제 추가돼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이제 개발되고 하려면 정부가 이제 일정한 역할을 해줘야죠. 그 학교하고도 어떤 관계를 가지고 협력을 할지를 이제 규범을 정해야 되고 그런 것들이 지금 아무것도 없습니다. 지금은 그냥 에듀텍은 사교육이지 이렇게 돼 있거든요. 그래서 그거를 이제 공교육과 그러니까 이게 영어로는 퍼블릭 프라이빗 파트너십입니다. 그러니까 민관 협력 체제거든요. 그래서 이제 더 이상 에듀텍을 사교육으로 구분하는 게 아니고 민간 협력의 대상으로 파트너로 이제 다시 정의를 해야 되는 거고 그걸 위해서는 학교도 준비가 안 돼 있지만 기업들도 준비가 안 돼 있게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그런 협력해서 서로 피드백도 주고 그래서 이제 선생님들이 이런 게 되게 불편한데 써보니까 그러면 그 피드백을 받아가지고 개선이 빨리빨리 돼야지 그게 좋은 그 툴이 나오잖아요.
근데 그런 것들이 막상 해보면은 교사분들 불만이 잘 수용이 안 되거든요. 사실 기업은 또 기업들의 문화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런 이제 소위 파트너십을 잘 형성해서 이제는 교사분들의 굉장히 중요한 협력자가 이제 에듀텍 그 파트너들이기 때문에 그 파트너십을 잘 그 형성하는 것을 교육부가 지원을 해야 되거든요. 일선 현장에서도 이제 그런 파트너십이 형성이 돼야 되고 당연히 뭐 기업들이 돈을 보고 싶으니까 잘 하겠지 그렇게 예상을 하지만 의외로 또 잘 안 되는 부분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또 기업이라는 건 기본적으로 그 이윤을 극대화하기 때문에 예컨대 뭐 특수 아이들 이런 아이들은 소외되기 쉽죠. 사실은 시장 규모가 크지 않으니까. 그래서 그런 것들을 다 선생님들이 다 이제 피드백도 주고 또 교육청이나 교육부에 의견도 주시고 해야 되기 때문에 실제로 지금 말씀하신 그런 이제 문제가 굉장히 중요한 정책적인 지금 도전 과제들입니다. 그래서 그걸 이제 소위 그 생태계를 조성하는데 저희들이 지금 이제 주력을 하고 있고 가능하면 한 그 디지털 교과서가 이제 시작되는 2025년에는 좀 그런 생태가 조성이 돼서 교사분들이 편하게 좀 에듀텍을 활용하실 수 있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네, 질문 주신 내용이 지금 어느 정도 기반적인 예산이나 이런 부분들은 지원이 되는데 행정적인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좀 힘들다라는 말씀하셨고요. 부총리께서는 과거에 우리가 공교육, 사교육으로 너무 이분법적으로 나누어서 민간 기업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부정적인 생각이 많았었는데 에듀텍에 있어서만은 민간 기업을 협력적 파트너로 삼고 함께 나가고 또 교육부가 국 단위까지 신설해서 학교 현장을 지원하시겠다는 그런 말씀이 있었습니다. 예, 한 두 분 정도만 더 질문을 뽑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부산이 아니라서 다행이네요. 대구 사범대 부설초 김혜성 선생님. 네, 안녕하십니까. 대구 경북대학교 사범대학 부설초등학교 교사 김혜성입니다. 수업의 혁신이 이루어지기 위해서는 학습 환경에 대한 그런 부분의 혁신도 무척 중요한 것 같고 부총리님께서도 그 부분에 대해서 언급을 해주셨던 것 같습니다. 조금 전 특강 해주실 때도 보면 2015년부터 이제 글로벌한 그런 여러 가지 나라의 그런 사례들도 되게 관심 있게 보시고 여러 가지 협업도 하셨다고 말씀해 주셨는데 그 중에서 궁금한 게 그렇게 많은 이제 교육 선진국들의 학습 환경에 대한 그런 부분에서 우리 부총리님께서 정말 우리나라에 꼭 한번 적용해 보고 싶은 그런 모델링 할 수 있는 그런 어떤 사례들이 있으셨는지 거기 있으셨다면 잠깐 소개 받고 싶습니다. 네. 사실 이제 뭐 칸 아카데미도 있고 뭐 몇 개 이제 대표적인 많이 얘기되는 학교들이 있고요. 또 하이텍 뭐 고등학교도 있고. 근데 이제 그 어떻게 보면 이제 다 뭐 굉장한 학교들이죠. 세계 전문가들이 다 가는 학교들인데 저는 이제 대한민국도 이제 그런 학교들이 나올 때가 됐고 저는 이제 디지털 교과서가 나오면 우리가 퍼스트 무버거든요, 사실은. 그러니까 뭐 미국에 뭐 몇 개 주가 지금 그걸 시도하고 있고 독일에서도 하나의 주가 하고 있는데 국가 단위로 지금 하는 데는 없고 지금 이제 2025년이면 후내년이잖아요. 그때 가도 아마 저 국가적으로는 우리가 처음일 수 있고 그래서 이제 우리가 뭐 거기보다 못할 이유가 또 하나도 없거든요, 사실은. 일단 교사분들이 되게 우수하시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뭐 2025년 되면 제가 너무 좀 앞서가는지는 모르겠지만 세계 많은 전문가들이 찾아와서 볼 거다 우리를. 그래서 교과서가 그렇게 되면 뭐 지금 여기 100인이 계시니까 적어도 100개의 클래스룸은 뭐 많이 바뀔 거고 100개 교실이 다 좀 틀릴 거잖아요, 사실은. 그래서 이제 지금 우리 교육부가 지금 이제 일을 할 때 항상 하는 말이 우리는 지금 아무도 안 가본 길을 가는 거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지금 뭐 해외 사례들 뭐 옛날에는 많이 그 보고서에 담겨 있지만 제가 해외 사례 보고서에 갖고 오면 다 빼라고 합니다. 이거 낡은 거고 이제 우리가 가장 앞선 걸 하는데 무슨 해외 사례 얘기를 지금 하고 있냐. 저는 뭐
대한민국의 교육이 많은 그동안에 뭐 그 갈등도 있었고 고통도 있었지만 여전히 교사들은 최고의 역량을 가지고 있고 또 모든 국민들이 교육의 힘을 믿고 있고 또 지금 뭐 대통령을 비롯해서 뭐 국가의 리더들이 다 교육에 가장 큰 우선순위를 두고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뭐 해외 사례보다도 우리가 가장 앞선 사례를 만들 수 있다. 2년 내에 만들 수 있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네. 예, 질문자께서 그 교육 선진국 사례 중에 한번 적용하고 싶은 부분이 혹시 있느냐라고 하셨고 부총리께서는 디지털 교과서가 외국에서는 이제 주 단위로 또 소규모로 적용된 사례는 있었지만 국가 단위로 한 사례는 없었는데 우리가 남들을 따라가는 것이 아니라 정말 세계 최초로 디지털 교과서에 있어서만은 저희들이 가장 먼저 앞선 그런 정책을 펼치시고 싶다는 포부를 보이신 것 같습니다. 네, 마지막 질문자 한번 뽑도록 하겠습니다. 네, 경남 장유고등학교 김경숙 수석교사님. 네. 안녕하세요, 부총리님. 깜짝 놀랐네요. 이래서 할까요? 아유, 앉겠습니다. 그러면. 제가 2011년도에 스승의 날 포상을 받았는데 여기 오게 된 것도 정말 신기한 인연이다 이렇게 생각을 했었거든요. 근데 마지막 질문자로 이렇게 마이크를 들고 보니 뭔가 올해는 잘 될 것 같은 그런 기분이 듭니다. 예, 그 부총리님, 제가 질문 드리고 싶은 거는 그겁니다. 이게 학력에 대한 그 온 세상에 입질들이 많고 그리고 그 교사들에 대해서 너무나 많은 책임을 이렇게 떠넘기는 그런 분위기들이 많은데 학력과 관련해서는 교사들의 수업의 질을 넘어설 수 없다는 그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다른 분들도 그렇게 생각할 것 같고요. 그럼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해서는 교사가 수업에 대한 연구를 할 수 있는 시간을 배려해야 하지 않겠는가. 그것이 답일 것 같다 이런 생각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 교사의 수업의 질을 높이기 위한 그 연구 시간의 보장이라는 측면에서 보자면 그 수업 시수를 이제 어느 정도 지정해 놓고 15시간이나 14시간 그리고 업무를 덜어내는 것도 물론 필요하지만 시수도 지정을 해서 제한을 해서 그 이외의 시간 수업에 정말 질을 높이기 위한 그런 연구를 할 수 있도록 좀 해 주실 수 없는지 이런 게 되게 궁금합니다. 사실 뭐 저도 그 비전에 공감하고요. 사실 그 핀란드 교육을 뭐 우리가 계속 많이 이야기를 하는 게 이제 핵심이 교사고 또 핀란드 교사들이 그 현장 적응력도 탁월하지만 그 현장 경험도 계속 풍부하게 이제 교육을 받지만 사실 연구 역량을 키워주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 핀란드가 계속 그 새로운 교육 방식을 도입하는데 주저하지 않는 이유가 연구를 할 수 있는 교사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제 지금 이제 제가 그 이 디지털 그 대전환을 말씀드릴 때 사실 이제 그 앞에 질문하셨을 때 장관이 이야기할 수 없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그 아이들이 스크린을 얼마나 보는 게 좋은지 또 AI 디지털 교과서가 훌륭하지만 이건 지식 전달자고 그거를 활용해서 새로운 이제 역량을 키워줘야 되는데 그거는 정답이 없거든요. 교사분들만이 알고 있고 또 교사분들도 그거를 직관적으로 알 수도 있지만 연구를 하셔야 되거든요. 비교 분석도 하셔야 되고 아이들 그 데이터도 보셔야 되고 그래서 교사분들이 그야말로 프로페셔널이 돼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제가 좀 설득을 하는데 좀 서툴렀던 것 같은데 저는 그 교대 사대는 전문대학원으로 이제 올라가야 된다고 보거든요. 그러니까 그냥 학사 과정에서 교사를 길러내는 게 이제는 한계가 왔고
석사 과정까지 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교사는 그 정도의 전문성과 연구 역량이 필요한 이제 그 직군으로 이제 변모가 되는 거죠. 지금까지는 솔직히 말씀드리면 지식만 전달하는 걸 요구받고 말씀하신 학령에만 신경을 써야 되면 그게 전문가로서의 트레이닝을 크게 받을 필요가 없거든요. 그런데 이제 그게 아니고 아이들의 수업 환경을 디자인해야 되고 코치와 멘토 역할을 해야 되면 그러면 훨씬 더 전문적인 교육을 받아야 됩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교육 전문대학원 얘기를 그 화두를 꺼냈던 거고요. 지금 이제 조금 그 미루긴 했지만 계속 그 이제 모델을 연구할 거고요. 그 방향으로 우리 교육이 발전돼야 되고 교단도 그런 식으로 변모를 해 나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제가 사실 첫 번째 장관 할 때 그 안식년 제도도 제가 도입을 했었거든요. 처음으로 수석교사제하고. 근데 이제 그런 것들이 좀 빛을 발휘하지 못하지 않습니까, 사실? 그래서 그게 이제 같이 가져야 되는데 그런 제도와 교사들이 그런 연구를 통해서 끊임없이 수업을 개선하는 그런 이제 관행이 확립이 돼야 되는데 한쪽은 안 되고 한쪽 제도는 좀 형해화되고 그러면서 지금 이제 제가 그 첫 번째 했을 때 여러 가지 제도들이 어떻게 보면 뿌리를 잘 못 내린 거거든요. 뭐 죄송하고 안타깝지만 그래서 이제 제가 두 번째로 할 때는 정말 수업이 본질적으로 바뀌면서 수석 교사의 본질도 살아나고 또 그렇게 되면 교사 안식년도 훨씬 더 활성화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안식년제도 살아나고 또 그렇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교육전문대학원 제도의 필요성에 대해서도 더 많이 공감이 저는 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그 많은 그 지금 정책 논의들의 한가운데 교사의 수업이 있는 거고 수업을 잘하는 거는 결국 연구를 하셔야 됩니다. 제가 볼 때는 그냥 경험이 있고 뭐 또 잘하는 교사분을 잘 본다고 해서 되는 게 아니고 본인이 연구를 하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런 것들이 저희가 연수도 뭐 상당히 많이 해드려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지금 이제 교원 역량 강화, 교사 혁신 역량 강화는 저희 그 교육부로서는 정말 그 가장 중요한 과제고 뭐 오늘 이런 포럼 같은 게 정말 이제 좋은 출발점이라고 생각을 하는데요. 좋은 의견들을 많이 주시면 우리 지금 국장님도 와 계시고 지금 다 와 계시거든요. 잘 좀 이제 주신 의견을 잘 받아가지고 계속 좀 정책을 발전시키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네, 그 현장의 수업 질 향상을 위해서 수업 시수의 개량화 부분에 대해서 뭐 좀 방안을 주셨으면 좋겠다라고 질문하신 것 같은데 부총리께서는 그런 부분들이 앞에서도 말씀하셨지만은 그 탑다운 방식이 아니라 현장의 수기와 토론과 연구를 통해서 점차 합의해가고 만들어가는 과정이 더 중요하다 이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그럼 플로어에서 마지막으로 한 번 더 질문을 받도록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의정부 고등학교에 근무하고 있는 김명은입니다. 저는 질문이라기보다는 제안을 드리고 싶은데요. 지금 교육부 장관님 말씀하신 것들이 앞으로 잘 이루어질 거라는 기대가 있고 또 여기에 17개 시도 교육청 선생님들이 한 자리에 모인 이 순간을 기념하고 싶어서 저희 함께 사진을 찍을 수 있는지에 대해서 제안을 드리고 싶습니다. 네. 좋습니다. 네. 선생님도 예. 함께 나오셔서 같이 사진 찍으실까요? 같이 기념 자리에 사진 서서, 네. 찍도록 하겠습니다. 네. 예,
끝까지 우리 선생님들의 질문에 유쾌하게 답변해 주신 부총리님께 다시 한번 큰 박수 부탁드리겠습니다.